하나의 정치적 체제로 통합하고 있는 것은 뭐 특동의 이론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중국 가서 말이지 뭐 손들어주고 야단하다가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고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자기들의 공산주의 이론, 체제 이론을 포기하지 않는데 거기 보면은 이 신민주주의 혁명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택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도시에서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지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곧바로 갈 것이 아니라 농촌에 가서 소민농들과 연대해서 부르주아적 토지계획부터 자본주의적 토지계획부터 먼저 수행하라. 이를 위해서 중소자본과 부농 양심적 지식인을 포섭한 반제국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구성해라. 그렇게 해서 민족 노선을 들고 나왔어요. 중국의 저 광대한 인구의 민족 정서를 동원하는 데 성공을 한 게 모택동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 민족 반제국주의, 반일 제국주의 민족 정서를 공산당이 동원을 해가지고 농촌에서 소수의 대지주들과 도시의 대자본가들을 먼저 때리잡아가지고 그들의 토지와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와 같은 어떤 토지개혁, 부르주아적 개혁부터 먼저 수행을 하고 때가 되면은 사회주의로 간다 하는 거죠. 중국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 공산주의로 간다 하는 바로 이 모택동 이론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해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발표한 그 1945년에 발표한 8월 태제도 보면은 중국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혁명 이론입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북한식의 뭐 여러 가지 수사가 붙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이론에서 우리 남한은 소수의 자본가와 지주들이 지배하는 반봉건 사회고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종속 사회다 하는 이걸 북한이 이거 안 버리고 있어요. 안 버리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바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현실의 기술기 침투해 있는 나중에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그 계급 노선에 입각해서 한국인의 집단적인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한편의 경향이 러시아 혁명이고 한국에 일제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었고 그것은 중국 혁명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유입된 가운데 오늘날에도 큰 어떤 영향력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커튼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의 정치와 사회를 미제국주의와 그의 협력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반봉건 사회로 규정해왔다. 놀랍고도 그에 대한 남한 지식인 사회의 지지는 지금까지도 성세를 거듭했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반봉건 사회로는 국내외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외피를 두른 채 재생산되어 왔고 지난 30년간은 이 민주화 시대에 오히려 세를 크게 확장하며 성공을 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민족,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성리학 사회가 남긴 어떤 그 유산에다가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어떤 지배와 억압하에서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유입되어 가지고 이 한국식으로 변질되면서 변용되면서 융합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감성적으로 가장 강하게 규정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일제시대에 걸쳐 러시아 혁명 이후에 한국인들을 계급적 존재로 이렇게 지배 규정하는 또 하나의 집단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정체성 인식이 각인되어 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실태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떤 공동의 지적 대응을 하기가 해온 적이 상당히 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와 같은 집단적인 정치적인 인식에 강하게 눌려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갔어요. 오늘의 주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 정신과 그것이 어떠한 이념에 입각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의 독립운동 노선이 외교 독립운동으로 외교 노선으로 나타나는데 그 외교 노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요. 저는 이 구절을 우리 한국인이면 모두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교과서에 반드시 이걸 박아서 학생들에게 읽히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항상 주위에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우리는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집요하게 오랫동안 포기하고 독립운동했는데 왜 독립운동했나요? 개인의 자유활동과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내가 아는 한 일제에 맞선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이같이 자유주의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이승만이 유일합니다. 후대 어느 정치가나 연구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맞서 용감하게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정의를 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단위는 언제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해방을 위한 것이요. 독립운동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추구해서 결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함이었다는 언설은 비극적이게도 그 공화국에 의해 자유가 주어지고 보장되는 이 국민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못했어요. 이분은 미국인들이 영국, 어머니의 나라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리면서 자유의 공화국과 마찬가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어떤 그 컨텍스트로 대한민국의 건립을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독립운동 왜 했느냐? 우리의 개인의 자유활동권과 판단권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 뒤에 누구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특이한 정신세계를 우리 아까 민족이라든가 계급에 눌려있는 그런 집단적인 정체성에 눌려있는 한국인들로서는 지금도 생소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승만은 1895년 나이 20세에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한 이래 1910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15년의 기간에 사회, 국가, 국제 질서의 기초로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로서 거듭났다. 그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이 지니는 자연성을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토대로 국가가 건설되고 국제사회 질서가 자유통상으로 나타나고 이걸 보장하는 자유국가연합이 전개되는 어떤 논리적 영광과 그것이 실현되어 온 역사의 통달한 당대의 지성 가운데서도 그 예가 드문 전체성과 체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거 몰랐어요. 이승만이 이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김학은 교수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김학은 교수를 여기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학은 교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분의 그 이승만의 정치경제사상, 정치경제사상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이승만이 박사학위도 못 읽어본 사람이 이승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떠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그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구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만은 그걸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서 김학은 교수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과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미국 영향하의 중립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뒤숭비되어 있음을 그의 책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근자의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거둔 가장 값진 성과물의 하나입니다. 오늘 김학원 선생님 안 오셨는데 오셨으면 좀 이 말 듣고 기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처럼 누구를 칭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 그에 의해서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배경과 의의가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김학은에 의하면 이승만을 교육시킨 또는 그와 교제한 미국인 선교사, 학자, 정치가들은 미국의 건국과 이후의 역사를 주도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후예들입니다. 미국의 정통, 미국의 주류예요. 주류입니다. 미국을 만들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는데 그 주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